붉은 기운으로 덮여있다. 하루가 저무는 시간. 야행성 해오라기를 제외한 다른 백로들은 밤이면 활동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질녘까지 먹이를 찾느라 여념이 없는 백로들. 먹성이 좋아지기 시작한 새끼들의 배를 채우려면 밤낮 없이 사냥을 해야 할 지경이다. 어미의 고단함을 먹고 녀석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갈 것이다. 다음날 오후, 갑자기 백로 서식지가 요란해진다. 어미 백로들이 일제히 날아오른다. 황조롱이가 나타난 것이다. 어린 새끼나 알을 먹어치우는 황조롱이가 서식지 바로 위를 날고 있다. 어미의 몸놀림이 바빠진다. 영문을 모르는 어린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절박한 몸짓들이 이어진다. 알이나 어린 새끼들은 가슴 깊이 품고 위협을 가하기 위해 일제히 날갯짓을 한다. 개 중에 용감한 녀석은 황조롱이를 향해 돌진을 하기도 한다. 맹렬한 기세에 눌려 서식지에서 빠져나오는 황조롱이 결국 사냥을 포기하고 만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어미들. 아직 어린 새끼들에겐 위험하기만 한 세상. 백로들이 깊은 숲 대신 비교적 천적이 적은 도심 속에 둥지를 튼 것도 새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어미들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서식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진들의 방문에도 긴장을 하는 백로들. 그런데 갑자기 나무에서 무엇인가 툭 떨어진다.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 물고 온 물고기였다. 천적이 사람들 외에 다른 포유류들이 왔을 경우에 이렇게 대부분 뱉어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의 방어수단이죠. 그러고 보니 곳곳에 뱉어낸 물고기들이 보인다. 어미 윗속에서 반쯤 소화된 물고기는 악취가 심하다. 때문에 천적을 공격할 때 아주 요긴하다. 위험할 때면 일제히 쏟아내는 배설물도 백로들의 공격 무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어미의 몸짓이 처절하다. 어쩌면 좁은 공간에 집단 서식을 하는 이유도 천적들의 접근을 보다 쉽게 막기 위한 선택일 것이다. 그렇다고 집단 서식지 내에서 생명들의 희생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중대백로알 같은데 도화가 안 되고 그냥 골아서 좀 깨진 상태죠. 도화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백로가 알을 3개에서 5개 정도 낳습니다만 그 중에서 대부분 3마리, 4마리 정도가 부화되기 때문에 부화 안 되는 알도 꽤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아무리 어미가 정성껏 품어도 부화가 안 되는 녀석들이 있기도 하고 자리다툼을 하다가 떨어뜨리기도 한다. 굳이 천적이 아니더라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녀석들. 숲에선 죽은 녀석들의 사체도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어미가 나뭇가지에 걸린 채 죽어있다. 어미가 죽은 뒤 새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어미의 죽음이 한 번 더 돌아봐지는 이유다. 하늘에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돈다. 구름이 조금씩 내려앉기 시작했다. 비를 몰고 올 촉촉한 바람이 나무를 흔들어댄다. 어떤 천적보다도 무섭고 속수무책인 것이 자연의 변화다. 가는 나뭇가지에 얼기설기 올려놓은 둥지는 바람 앞의 등불처럼 연약하다. 어린 새끼들을 다리 사이에 둔 채 자신의 몸으로 바람을 막아주는 어미. 속 타는 마음에 둥지만 이리저리 매만져 본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바람은 더 거세졌다. 바람을 막고 서 있는 것조차 힘겨워 보인다. 결국 새끼들을 품고 앉는 어미. 굵은 빗방울을 어미가 고스란히 받아낸다. 먹이 사냥을 나갔다가 미처 돌아오지 못한 어미를 기다리는 새끼들은 서로 몸을 부빈 채 이 비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다. 가지마다 잔뜩 웅크리고 있는 녀석들로 가득하다. 자연이 주는 크고 작은 시련들을 몸으로 받아내며 살아가는 생명들. 그것이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잊기 시작한 자연의 삶이다. 시련 뒤엔 어김없이 평화가 찾아온다.